자, 불개미 주식학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주식이 빛나는 밤을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월천 멘토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 거래일이 포함된 한 주입니다. 즉 이번 연도 마지막 주라고 봐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들 시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참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참 뭐 큰 악재도 없고 큰 호재도 없고 참 재미나게 재미없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이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배당을 받기 위한 뭐 투자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항상 이맘때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락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물량 좀 나오겠네. 이렇게 항상 조금 생각을 해왔었는데 매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이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증시에 입문하신 지 1년 또는 2년밖에 안 되신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당황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큰일이 난 것처럼 이 배당락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상당히 조금 겁도 많이 먹으신 것 같고요. 워낙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매년 있는 일입니다. 네, 매년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 증시 역사를 보면 항상 매년 말마다 이 배당락일이 있고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던집니다.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워낙 우리 투자자분들이 1년, 2년밖에 주식을 한 지 안 됐고 1년 동안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좀 많이 위축들이 되신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들, 매년 있었던 일에도 마치 큰 악재가 있었던 것 마냥 좀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고 위축이 좀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식이 빛나는 밤에는 여러분들 어깨 쭉 좀 펴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좀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황과 관련돼서 좀 재미나게 풀어보고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시간은 여러분들 조금 답답할 수 있었던 시황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재미나고 신나게 한번 풀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답답하게 만들고 좀 속상하게 하는 종목들 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3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잠 못 주무시게 만드는 종목들 밤잠을 조금 설치게 만드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 제가 오늘은 좀 많이 평소보다 좀 많이 그리고 빠르게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해 주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문 활짝 열려 있죠? 자, 노란톡 불개미 스타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입니다. 7 4개 누르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명과 손실률 올려주시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 최대한 빠르게 상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종목명과 손실률 노란톡 불개미 스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돌아올 건데 뭐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 다른 영상 보지 말고 바로 시장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올해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 한 해 2022년도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 메이저 수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조금 매수를 많이 한 상황이고 뭐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밑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우하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시장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느냐 보시면 정확하게 2021년도 7월 달부터 작년 여름부터 시장이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쭉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시장이 쭉 빠지기 시작했죠. 이 직전만 보더라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우상향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동학개미 운동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란이다 이러면서 정말 모든 종목들이 올라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7월 달부터 증시가 이렇게 쭉 빠졌느냐? 제가 아까 메이저 수급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자, 이때부터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다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작년 7월 달부터 1년 동안 순매수. 이게 제가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니까 마우스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7월 달부터 1년 동안 개인들만 24조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2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을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물론이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이 메이저 수급들이 던지다 보니까 빠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2021년도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면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고 그만큼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까지 들어와 주면서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뭐 플랫폼 이런 종목들이 쭉 우상향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만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다들 막 좋다고 찬양하고 뭐 TV 방송, 유튜브 등등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막 10만 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줬어요. 근데 7월 달부터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우리 시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좋은 업종들이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살 때를 알아야 되고 팔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작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못 하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는데 나는 삼성전자 계속 좋을 것 같아 하고 추가 매수. 그다음에 계속 추세적으로 빠질 때도 삼성전자 작년에 좋다고 했으니까 나도 올해 한번 사봐야지 했다가 계속해서 물타기가 반복되고 손실폭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만 아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주가가 빠졌을까? 이 정도로 손실폭이 커졌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항상 사고 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현 시점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들, 좋은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시장을 관망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간혹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서로의 돈을 조금 나눠 먹는, 그러니까 손 빠른 사람들만 테마주나 개별 종목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러한 사이클들을 조금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하다 보면 종목 상담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에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코스닥 종목들 제가 굉장히 종목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이제 개별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손이 빠르신 분들만 앞으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손절이 빠르신 분들만 조금 매매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뭐 계좌 속에 30종목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종목 추천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은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고 손 빠른 분들만 좀 매수를 해가지고 개별 종목 매수 매도 해가지고 수익 나는 시장인데 우리 투자자분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종목 추천도 남부하고 내가 매일매일 이 종목을 사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도 매수병 때문에 매일매일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채팅창에 계신 분들 지금 내 계좌 속에 종목이 한 30개 넘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계좌에 2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도에 내가 너무 종목 추천하는 거를 매수에 버릇하지 않았을까? 내가 누군가가 추천하면 덥석덥석 그냥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계좌 속에 종목이 20개가 조금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PD님 지금 1번 많이 올라오나요? 지금 1번 많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매주 종목 상담 진행하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습관 때문에 계좌가 조금 망가진 상황이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보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끼깨야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좋다라고 하네. 자동차는 계속 갈 거야.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네. 반도체는 계속 갈 거야. 삼성전자, 구만전자 그래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에 나왔던 정보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증시의 역사를 보면 코로나 이전도부터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증시가 이어져 왔던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 증시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전, 그렇죠? 이 코로나 이전의 증시 움직임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충분히 많은 악재들이 있었고 이전에도 충분히 많은 증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한번 박살이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박살이 난 다음에 어떤 산업이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느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 증시가 이전에 IMF 빠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왔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영원한 상승은 없죠. 자, 2006년, 201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자동차로 상승했었던 증시의 상승 일부분을 반납합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겠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산업이 발전했느냐? 인터넷이 발전합니다. 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반도체라든지 뭐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터지느냐? 미중 무역 갈등과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자,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 이후에 플랫폼들이 발전하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이요. 2차 전지,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즉, 증시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을 때 다음에 발전하는 이 산업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코로나로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했던 일부분을 반납했지요. 저는 내년도에 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이러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들도 분명히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까지의 역사처럼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시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메이저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올해 9월 달에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줬죠. 9월 말부터 한 12월 초까지 시장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모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에 엄청난 반등이 나와줬었죠. 자, 이 반등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 동에 7조 원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게 9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 그다음에 12월 초까지 이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반등이 나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가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해줄 수가 있었다. 즉, 우리나라 증시는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200포인트 정도에서 순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2,500포인트에서 순매도가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2,500포인트가 고점이고 한 2,2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2,2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고 2,5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등락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메이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2,200포인트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증시 사이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200포인트 언저리, 즉 2,3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년도 2월 달 정도 되면은 저는 뭐 전기차,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쪽은 조금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 작년도처럼 여러분들 작년도처럼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하는 시장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작년도처럼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대형주 사이클, 즉 대세 상승장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들어올 타이밍, 즉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그리고 대비를 하셔야지만 내년도에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작년도에 한번 겪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사면 안 된다, 팔아야 된다. 외국인들이 매수해 줄 때만 우리가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고 했었었는데 그렇죠? 제가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월봉상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 때문에 올라올 수가 있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나 뭐 대형주들 전부 다 이제 메이저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년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뭐 20조 원, 기관들이 7조 원 정도 가까이 팔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굉장히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에 시장 반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서 시장이 반등한 거기 때문에 올해 힘드셨던 투자자분들, 작년도에 조금 힘드셨던 투자자분들, 내년도에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에 한번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실전에 대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랑 목요일이죠. 저녁 8시입니다. 제가 이제 월화수 TV 방송 나오다가 이번 주 이제 저녁 8시 수요일 목요일 날에 제가 무료 방송, 공개 방송을 조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2023년도 스타쌤의 증시 대전망 특별 온라인 방송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린 부분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들 알려드리면서 제가 2023년도 전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이제 수요일 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망가진 계좌를 조금 복구할 수 있는 2023년도 생존 전략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이제 공개 방송을 조금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9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들,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이제 물량 매집 패턴에 대해서 조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부분들보다는 이 방송에 참여하셔서 직접 소통도 하시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특정적으로 보이는 이 물량 패턴들 알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도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7777입니다. 자, 비밀번호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이 공개 방송 일정과 함께 이제 또 진행돼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밤하늘 종목 상담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종목명과 손실률 지금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올려주시면 바로 접수가 되고요. 자, 오늘만큼은 제가 오늘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날인지라 좀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땀이 많이 납니다. 좀 여기가 좀 많이 더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PD님 좀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열정적인 만큼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굉장히 파이팅하게 빠르고 최대한 많이 해드릴 거니까 자, 노란톡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밤하늘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죠. 자, 내년도에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타이밍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략을 짜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2023년도 자, 스타쌤의 증시 대전망이라는 특별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망가진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메이저 수급, 매집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노란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진짜 빠르고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거니까 노란톡 불개미 스타 빈밀번호 7777 입력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손실률만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피디님 어떤 종목 첫 번째 볼까요? 자, 카카오 게임즈 마이너스 57%요. 자, 카카오 게임즈 마이너스 57% 우리 투자자분이 좀 물려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이 쌍봉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57% 정도 나온다는 것은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쌍봉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패턴으로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직전에 이 고점이죠.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주식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워낙 이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목을 한 3개월 동안 최고점에 물려있다가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데 과연 기다렸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부 다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매수하실 때 고양이 귀같이 생겼죠. 이 쌍봉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고점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쌍봉 만들고 나서 쭉 하락 추세 그리면서 하락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쌍봉에서만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락은 좀 피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뭐 최근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도 뭐 상장 철회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제가 단기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오작교 패턴에 10월 달에 들어왔고 거래량 뜨문뜨문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직전 5일선 꺾이는 자리, 그렇죠? 여기서 한번 터치가 나와줘서 저는 5만 원 그리고 잘 간다라고 한다면 6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좀 비중 조절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피디님. 갤럭시아 머니트리요. 마이너스 53%. 참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재밌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머니트리다 보니까 돈나무라고 이 종목만 매수하면 돈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매수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NFT와 관련된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좀 이제 상승이 나와줬었던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NFT와 관련된 이슈가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테마 저런 테마 다 올라갔던 건데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올해부터 급격하게 이 하락 추세를 겪으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이 실수가 되었느냐? 종목이 단기간에 상승 추세를 거치면서 거의 뭐 한 300~400% 거의 한 4만 원짜리 종목이 2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동안에 상승한 다음에 피로도를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주면 고점에서 이전 거래량 이상만큼 터지지 않으면 종목이 빠져요. 심지어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요. NFT와 관련된 이슈가 돌아주지 않으면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저는 6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종목 조금 교체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 맥주 마이너스 몇 퍼센트요? 54%. 자, 좋습니다. 마이너스 54% 정도 제주 맥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매수가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3,570원 정도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뭐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살짝 올라왔던 거 아니면 또는 뭐 최근에 리오프닝 나오면서 매수를 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리오프닝 업종들도 상당히 좋고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 이 자리죠. 3,570원 고점 이후에 맞고 떨어지는 이 추세가 있어요. 보시면 5월 달에도 여기를 맞고 떨어졌고 8월 달에도 이 하락 추세 맞고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 11월 달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도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연말 이제 월드컵 특수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하락 추세를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좋은 움직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오작교 패턴 닿았기 때문에 제가 오작교 패턴 나오게 되면 직전 5일선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2,2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 거래량 터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2,200원까지는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스피드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동양 마이너스 22%요. 아이고 62%요? 참, 이 62%면은 제가 뭐 딱 보더라도 우리 투자자분 이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양이라는 종목이 조금 낯설어가지고 이 종목이 왜 매수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 테마주였네요. 진짜 우리 투자자분들 정치 테마주들 많이 들고 계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은 빠진다. 하물며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빠지는데 이 정치 테마주 대선이 끝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매수하는 사람들 다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 정말 이제 다음 대선까지 뭐 기다리실 맘 아니면 저는 조금 이제 종목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는 정말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극적인 추천을 하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들 뭐 주변에서 많이들 권하실 텐데 웬만하면 총선이라든지 대선 전에는 절대 건드리지 마셔라. 그리고 가까워졌을 때는 얼른 팔고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그래도 최근에 거래대금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쭉 하락하던 하락 추세 최근에 조금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새로운 추세를 조금 만들려고 하는 저점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최근에 증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1차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상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바닥 참 이 900원짜리를 이탈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노선을 조금 정해 두셔라. 저는 1,000원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DB하이텍. DB하이텍이요? 잠깐만요. 네. 자, 말씀해 주세요. 마이너스 42%요? 아니, 우리 PD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목 상담 주신 분이 왜 미안하다고 하시죠? 저한테? 미안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분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이렇게 힘드신 분들 좀 속 긁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상담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DB하이텍 작년도 이제 뭐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죠. 작년도에 정말 뭐 시원시원했습니다. DB하이텍 관련돼 가지고 이 증권사에서도 DB하이텍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나 주식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뭘 쫓아갈 거야. 이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황 설명드렸을 때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도에 좋았던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다. 반도체는 지금도 좋은데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도
40%, 50% 빠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DB하이텍도 좋다라고 봐요.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서 좋은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DB하이텍은 너무 힘들지 않는 이상은 2월 달까지는 조금 홀딩하세요. 네, 2월 달부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연준의 FOMC 조금 마무리되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 조금 홀딩하시되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에 무료 방송 때 공개 방송 때 제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망가졌을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DB하이텍 종목 상담해 주신 분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저한테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에 제가 증시 대전망과 관련돼서 공개 방송 진행할 거니까 힘드신 투자자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느냐? 자,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입니다.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공개방송 일정과 공개방송과 관련된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종목 상담 제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분들 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 상담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볼게요. 캠트로닉스. 네. 캠트로닉스를 두 분이 지금 상담 주셨다라 그래요. 지금 뭐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43%나 50 몇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이라는 것이죠. 캠트로닉스를 제가 작년에 왜 매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애플카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보시면 이 애플카 이슈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크게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이었어요.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 이 10,0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지 않았었던 여러분들 이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보실 때 과거의 종목이 어떠한 이 주가의 위치에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죠. 이때는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조금 팔았던 시기입니다. 즉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이죠.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과 관련된 종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10,000원도 돌파하지 못했던 애가 2020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30,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이슈긴 한데 애플이 자율주행 자동차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 이슈 때문에 세력주 느낌으로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 이후에도 조금 이제 버티다가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다시 반등해서 뭐 2만 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도 이 10,000원짜리대에서 놀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철 장사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에 대해서 애정을 주는 것도 좋고 관심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정리하시는 방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 빠지면 12,000원까지는 빠집니다. 이 오작교 패턴 이탈되게 되면 12,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000원 정도 여러분들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구간은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상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더 많은 분들 상담 진행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종목명과 손실률만 올려주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네. 마이너스 코오롱 글로벌이 거래 정지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래 정지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이 거래 정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뭐 거래 정지 나올 때 정말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은
뉴스를 이제 그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움증권 기준으로 0700 누르시면은 이 종목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거래 정지라고 치면 지금 코오롱 글로벌과 관련된 거래 정지 이슈가 나와요. 보면은 오늘부터 이제 12월 28일 내년도부터 이제 거래 정지네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부터 거래 정지인데 이게 우리 투자자분 걱정하실만 했네요. 막상 거래 정지라고 하니까 걱정하신 것 같은데 얘가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이 분할이 되면서 그렇죠? 분할되면서 거래 정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니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시기 때문에 이 주식 분할 끝나고 나서 저는 충분히 뭐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기업이 공시를 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거래 정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어떤 종목이죠? 테스. 자, 테스도 제가 작년도에 참 눈여겨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이기도 했고 뭐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테스의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테스가 뭐랑 비슷하다? 우리 이제 종합지수 차트 코스피랑 비슷한 상황인 거를 딱 봐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까지 가기에도 좀 멀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테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등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탈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를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하락이 브레이크 걸리고 저점은 올리고 있으니까 내년도 2월 달까지는 그렇죠. 내년도 2월 달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시면서 FOMC 회의 끝나고 대형주 반등장 나오면 그때 한번 비중을 줄여가 보셔라. 저는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구만전자, 뭐 테스를 매수하신 투자자분이나 우리나라 반도체가 시가총액 거의 탑인데 그렇죠. 전기차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인데 이 누가 봐도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결정되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 매도세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투자를 하기에 적기가 바로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입문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타이밍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TV방송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특별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작년도에 계좌 망가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망가진 계좌를 조금 복구하실 수 있게 2023년도 생존 전략, 좀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9일 목요일이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열정적으로 입이 터져라 말씀드린 이 메이저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종목에 들어오는 매집 패턴에 대해서 조금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노란톡 불개미 스타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무료 방송과 관련된 일정 받아보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44분이에요.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이 봐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지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 PD님 빨리 종목 좀 주세요. 일진하이, 솔루스요. 네. 마이너스 26%요. 마이너스 26% 정도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했을 때는 9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8,000원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3만 원이면 9만 원에서 3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거의 한 60% 이상 하락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진 하이솔루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렇죠? 이 수소와 관련돼 가지고 작년도엔 물론 뭐 수소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지만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크게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 이 오작교 패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신규 상장주는 이 차트로 보는 게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종목이 단기간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27,500원에 들어왔고 직전에 5일선 꺾이는 데가 37,500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 25% 정도 급락이 나온 건 종목의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의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져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식이 돌발 악재 때문에 빠지면 차후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직전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5,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견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는 42,500원, 뭐 4만 원 라운드 피겨까지는 거래대금이 차후에 들어와 준다면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42,000원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 한 30% 정도는 상승 가능한 이력이 있으니까 조금 두고 보시고 27,500원 깨지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PD님 어떤 종목이죠? 자, CGV요. 마이너스 40%. 이건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영화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21년도 고점 찍고 증시 상승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었고 적자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지만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CJCGV가 이 최근에 나왔던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줘야지만 여기 맞고 떨어졌고 최근에도 여기 맞고 떨어졌었죠.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될 것이냐면 지금 빠지면 15,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00원이면 금방이기 때문에 15,000원에서 만약에 얘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매물대였던 2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시고 15,000원 깨지게 되면 12,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비중 덜어 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마이너스 50%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이제 그 창투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 이제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돌파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6,000원, 5,5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여력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 봐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시간이 모자라서 참 안타까운 좀 마음입니다. 또 이제 올해가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마지막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조금 드리고 싶기도 하고 좀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시, 내년도 증시를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증시 대전망 특별 온라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망가져 계시기 때문에 현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드릴 거고요. 목요일 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메이저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온 흔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불개미 스타에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7777입니다. 들어오셔서 참여 방법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행복했고요. 저 내년도에 더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더 많은 종목들 상담해 드릴 수 있게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